오창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성 동탄 경찰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언론 보도가 안 되었으면 유죄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이 언론 보도에 안 나왔다면 유죄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더 끔찍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그 진술이 모순되고 잘못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적한다고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은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나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만 일관되고 경험치에 비추어 모순이 없으면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인정해 줍니다. 즉, 주요한 부분, 모든 부분이 아닙니다. 주요한 부분에서만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럴 경우에 피해자 말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동탄 사건으로 들어오면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누가 문을 열고 자신을 성추행했다 하고 신고했어요.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이 사람이 갑자기 허위 진술할 동기가 분명하게 뭐가 있었겠어요, 당시에. 이거는 대부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유죄가 인정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건이에요. 동탄 경찰서 수사관이 왜 이 시대 남자한테 성범죄자로 단정하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을까요? 이거는 이러한 판례에 기초한 행위고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앞으로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재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CCTV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오고 20대 남성이 나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제가 다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한 사건과 여러 가지 정황상 1년 동안 차이가 났어요. 시간이. 그러면 당연히 무죄죠.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했어요. 시점이 맞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데 1심에서는 1년이 차이 났지만은 뭐 착각일 수 있고 그거는 피해자의 주요한 진술이 일관됐기 때문에 유죄다. 아주 주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됐다. 라고 해서 유죄가 나왔어요. 항소심에서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 라고 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것은 1심이 황당한 거죠. 1년 차이 나는데 유죄 인정했다고요. 그러면 겨우 몇 분 유죄 인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다행히 동선 사건은 피해자가 언론에 막 보도되고 하니까 스스로 거짓이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억울함 없이 결말이 맺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수사관의 의지대로 기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의 대부분의 판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분명하게 안 나타나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은 앞에도 말한 대부분 판례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되고 계속될 거예요. 이 사건도 물론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CCTV나 여러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파헤치고 하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떴으면 이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은 그 가능성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끔찍한 것은 현재의 판례와 수사 가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화성 동탄 경찰서 사건에 대해서 이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은 이 사건이 다행히 억울함이 없이 끝났지만
앞으로는 이 일을 토대로 해서 다시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